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초반부터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후장부터 현지 시각으로 러시아 시각으로 새벽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낙폭을 키우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타났고요. 코스피 시장은 2.6% 하락, 코스닥은 3.3% 하락하며 유가 증권 시장 저점의 이동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도 크게 빠졌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발발 속에서 거래가 진행이 됐는데 유로스톡스는 3% 넘게 급락했고요. 러시아 종합지수인 모엑스가 40% 추락했고 RTS는 무려 50%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종합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은 정말 기이한 현상인데 이 미국 증시는 의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간밤에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 미증시는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세를 겪었는데 일단 다우지수가 0.28% 상승한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850포인트 이상 하락했지만 3.5% 급등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상승 반전으로 거래 마감하면서 33,22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술주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장을 좀 보이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는데 이 나스닥이 3.34%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고요. 또 그를 추종하는 속스 ETF까지 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오늘장 13,473포인트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1.5% 상승하면서 4,228선에서 거래에 마쳤는데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크게 좀 흔들렸었는데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안전자산을 사들이면서 이 국채 수익률은 1.8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1.9%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술주에 대한 대형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들어왔는데 반도체 종목부터 빵 주식들까지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애플이 오늘 1.67% 오름세 보이면서 162.7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5.1% 급등하면서 294.5달러에서 거래 마쳤고요. 알파벳 A는 4%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4.5% 오름세 3,027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테슬라, 어제 전기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테슬라가 4.8% 급등했고요. 리비안과 루시드, 특히 니콜라가 15%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6.08% 오르면서 237달러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렇게 미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빅스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2.26% 떨어지면서 3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자, WTI 가격이 장중에 100달러를 좀 돌파했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장중에 9%대 급등하면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현재는 92.8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 진행 중이고요. 자, 골드 가격도 장중에 1960달러까지 좀 올라왔었습니다. 지금은 1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 와중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라이브네이션은 세계 최대 콘서트 검색 엔진인데요. 분기 수익이 예상을 웃돌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9.69%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124달러 부근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자, 모더나도 주당 11.29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급등을 했는데 예상치가 9.9달러였기 때문에 약 2달러 이상을 좀 크게 상회한 모습이었죠. 15.1%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모더나 CEO가 올 가을에는 또 다른 백신 부스터샷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156달러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가네트는 급락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분기 손실을 기록한 데다가 지난 분기 매출까지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올해 매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4.95달러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중국의 최고 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2014년 상장 이후에 분기별 매출 성장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분기 수익은 예상을 웃돌면서 보합권 조금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7% 하락했고요. 108.9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퀀타 서비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1.54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퀀타 서비스는 10.6% 급등하면서 108.7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대표적인 이 크루즈 업체죠.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 불리고 있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을 보고했고요. 또 분기 수익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러나 0.4%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19.37달러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살펴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전쟁 발발 때문에 이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상승장을 이끌었고요. 어제 낮에 우리 시장에 좀 전해진 소식이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서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침공을 좀 가시화를 했는데 어떤 소식들이 또 간밤에 새롭게 전해졌는지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수출을 통제하면서 푸틴이 전쟁을 선택했다. 우리는 더한 제재를 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맞서서 새로운 제재 그리고 대러 수출 통제를 발표를 했고요.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접 제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최대화하는 것이라면서 G7까지 좀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등 이 러시아의 거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한 규모만 해도 1조 달러 규모가 넘는다고 하는데 러시아 아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고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남을 것이라면서 직접 제재 방안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가운데 러시아 이 IT 기업들 그리고 국내 IT 기업들의 타격도 좀 불가피해졌는데 일단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이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이 주요 IT 장치 공급 제한으로 이어지면서 업종에 전체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 종합지수 RTS 그리고 모엑스 지수 40%, 50% 하락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네, 미국이 러시아에 추가적인 병력을 파병을 했습니다. 7천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한다고 밝혔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2차 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상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군 병력을 파견을 했고요. 또 나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독일로 전투 기갑여단을 보낼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미군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투를 벌이지는 않을 거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설 경우에는 미국은 나토 영토의 모든 부분을 미국의 전력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병력 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강력한 제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식도 앞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네, 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미국의 GDP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일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주보다 2만 3천 건 증가하면서 24만 8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예상치를 벗어난 깜짝 증가세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고요. 또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도 상승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 7%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또 발표한 속보치인 6.9%를 웃돌았고 시장의 예상치에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네,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좀 크게 하락하면서 대형 기술주도 낙폭 과대가 좀 발생을 했는데 어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웨드부시에서는 기술주 그리고 사이버 보안 부문이 10년 새 최고의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고객 노트에서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때문에 대규모 사이버 전쟁 우려까지 커졌다면서 이로 인해서 지능형 위협 경고 방어 필요성도 꼭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이 사이버 보안 부문이 올해 20%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 효과가 2%에서 3%포인트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대형 기술주의 흐름 그리고 사이버 보안 업체들의 흐름 국내장에서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현황부터 간밤에 일어났던 소식들까지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이슈에 대한 전략들 세워봐야겠죠.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첫 번째로도 좀 전쟁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전쟁에 대한 속보가 좀 쏟아졌는데 이제는 정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서로 공격을 가하면서 어제 유럽 증시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선포하면서 미증시는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슈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저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급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아시아 지역이 다 2에서 3% 내외의 급락세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전일자 코스피 같은 경우 2.6%, 그다음에 코스닥도 3.3%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 증시는 전일장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상승 반전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된 이유는 일단 미국에서 군사 개입을 자제하겠다라는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개입 없이 경제 제재로만 하겠다는 게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또 하나가 이제 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일까지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을 하락했기 때문에요. 그거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측면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유가는 장 초반 $100를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 그 지수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밀이나 옥수수 같은 그런 곡물 가격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마쳤고요. 알루미늄, 아연, 니켈 같은 원자재 광물도 3% 내외의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 이슈 좀 잠깐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면전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이미 서로에게 좀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격이 전쟁이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내 수출 관련해서 좀 전망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국내 증시 경제에 미칠 영향도 체크해 주시죠. 네, 미국 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지금 공방을 이제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러시아의 공격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서방 국가도 일단 우크라이나 내에 그 병력을 지금 파병을 하겠다라는 나라는 아직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순히 경제적인 제재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혀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차 경제 제재가 며칠 전에 발표를 됐었는데 예상보다 좀 낮다라는 이제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경제 제재가 지금 다시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나 제품의 수출을 통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컴퓨터, 통신 설비, 그다음에 정보 보안 제품, 센서 등의 수출을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러시아의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주요 국가에도 아마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EU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초안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규 독립 지역에 대한 이제 무역 거래를 중단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러시아의 EU 내 자금 조달하는 방안도 일단 금지시키겠다라는 게 가장 큰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 뭐 러시아 정치인이나 고위 정부 관료에 대한 EU 내 자산 동결 및 방문 금지가 지금 예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미국 정부가 뭐 지금 가장 세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SWIFT라는 스위프트라는 그 제도에 러시아를 이제 탈퇴시키는 게 가장 큰 지금 제재 방안인데요. 그거는 아직은 좀 더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그 국제 달러 결제망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탈퇴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외 그 달러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수출이나 수출입이 다 뭐 중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상당한 악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처음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전면전을 하면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경제 제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참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제재를 참여한다라는 거는 뭐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내 기업 중에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뭐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13개 회사가 일단 뭐 지금 확인이 되어 있고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롯데 같은 뭐 국내 대기업들이 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 대서방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지역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러시아 내에 공장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관련된 제품을 러시아 이외에 유럽 지역에 수출을 하는 거가 일단 차단된다라고 보여지니까 관련된 실적이 조금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뭐 글로벌 주요 원자재 공급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뭐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도 뭐 원유나 광물, 곡물 가격이 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 장기적으로 전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에 따라서 파급 기간이나 효과가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거래하거나 러시아 내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에는 악재로 좀 삼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쟁 장기화 시 원자재 관련주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경제 제재를 계속 단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최대 국책은행인 VEB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군사은행까지 강력하게 제재를 했고요. 또 추가적인 제재 오늘 발표했는데 자회사 42곳 그리고 기업인 3명까지 좀 중단을 하겠다. 거래를 중단해라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러시아 루블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 거래를 할 때 달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은행은 사실상 전면 폐쇄당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 국내 은행주나 금융주가 받을 영향도 있을까요? 네, 뭐 러시아의 이제 제재 영향 때문에 지금 뭐 러시아는 전일자 증시 같은 경우 30% 넘는 그런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루블화 같은 경우가 지금 급등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뭐 제재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더 확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전일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긴축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이제 돈줄 제기가 그럼 과연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보면 일단 좀 제한적으로 국가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대출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 관련 서방 글로벌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관련된 이제 디스포저가 많은 그런 상황이
때문에 러시아가 뭐 채무를 이해를 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국내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국내 은행들은 러시아의 대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큰 손실이나 이런 게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은행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좀 더 확대가 된다든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OMC 회의에서 기존 금리를 예상보다 좀 높은 금리로 올릴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그 긴축 우려감이 국내 증시나 그다음에 은행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러시아 관련된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연준이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고 밝혔고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의 인상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0.5%포인트, 이 빅스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86%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어도 국내 증시가 좀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은 일단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계없이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게 시장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그럼 그 긴축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시장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빅스텝보다는 이제 0.25%포인트가 인상될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FOMC 하기 전에 2월 달 관련된 경제 지표가 3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가 가장 민감하게 좀 반영될 걸로 그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2월 달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갈 건지 아니면 0.25%포인트만 올릴 건지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예측치는 단순히 그냥 예측치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월 달, 그러니까 3월 초에 나오는 그런 그 물가 관련 경제 지표에 좀 더 관심사를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긴축에 관련된 예측이 지금 몇 달째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도 어느 정도 긴축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긴축으로 해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 지수가 상승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대신 그런 기준금리 인상에 보다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전쟁이 날까 말까 걱정을 했다가 전쟁이 정말 일어나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면 3월 금리 인상도 인상을 단행한다면 불확실성이 거치고 오히려 경제 지표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텐데 일단 장 전에 어제장에는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기타 이 전쟁 관련주들이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장도 그런 섹터를 좀 집중해 보면 좋을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도 짚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투자 심리는 계속 좀 불안정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일자인 단기 낙폭을 좀 심했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낙폭 과다주 중심으로 아마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어저께 올랐었던 부분이
금일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주춤거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을 뭐 단기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다음 주까지 예상을 한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지수 내도 지금 어저께 뭐 2,630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 지난 1월 28일 저점인 2,590포인트가 아마 뭐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그걸 저점으로 해서 지수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뭐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종목의 상승률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쪽이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낙폭이 다시 커지게 되면 뭐 저점 분할 매수 차원에서 일부를 매수해 보시는 어떻게 보면 긴 거보다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서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590선 저점 체크해 주셨고 지금은 단기 투자가 더 유효하다라는 전략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버나드 케인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좀 버나드 케인 씨의 이런 투자 전략들 그리고 전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버니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은 테슬라, 스타벅스 등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ANET, Arista. So we can see right here that since October, when other stocks have declined, this stock has continued to go higher. Now, we know why we like this stock, because the founder owns $5 billion worth of this stock himself. That's a great thing. The revenues are great. The industry that they're in is a solid industry. It's really growing because they're going to provide the infrastructure for the cloud. So it's a stock that we like, and we want to stay with that stock as long as it outperforms the NASDAQ. Next one. The trade desk. So we had a great outperformance here, and then since then, nothing. We had a big shot up, but it didn't hold, and we're back down again. Next one. Tesla continues to do better. Continues to do better, and has done better since August, September. And don't forget, September, October is when some of these stocks have started to fall down, and not Tesla. By the way, at the top of the market, Elon Musk said he had to sell these shares to be able to pay his tax bill. He sold Tesla at the highs of the market, the highs of the move for the stock. Really astute. Next one. CrowdStrike, same thing. Had done better pretty much this whole time up until about November. Since then has gone down and suffered just like with all the other technology stocks. Next one. Zscaler. Zscaler had done great basically through most of this time. Only lately as it started to break down. Great company though. We want to continue to monitor that one. Next one. Shopify. A classic, okay? Shopify is such a great company, but look at what they've done, and look at what we would have avoided if we just didn't want to stay in the stock as it failed to outperform the NASDAQ. We can see that the moving average lines are flat; they're not really doing anything, and the stock just continued to underperform. But Shopify is truly one of the great stocks. You could have bought Shopify at the equivalent of, say, $10, and it's at $870 now. Even with all this, it had gotten up to $1,500. Next one. Unity Software. Another one where from August to December, late November, early December, it had done great and it's now underperforming. It's another stock we want to watch. We want to keep thinking about that. Next one. Facebook. So Facebook to me
hasn't really done that much over the course of the last, say, 6 years. And I only have the last year and a half, 2 years on this right now. But we can see that Facebook is starting to base, and I want to see if it starts to go back above and be an outperformer. And it's hard to anticipate where the metaverse is going to take us or not take us. It's hard to anticipate is how much of a contribution that Facebook is going to make to that and how much revenues it's going to be able to attract into that. But I think we still need to watch it. Next one. Starbucks. Just not a big fan. And we can see that, and I talked about it before, I thought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did not own enough shares. He wasn't committed enough to be on the same level of commitment as shareholders were. I think he tried to capture, they tried to pay him too much, and there's a lawsuit that they think that he's been overpaid. I don't think that lawsuit will hold up, but those are all warning flags. And that stock really, from here to here, has not really been a good market performer. It's been an underperformer. Next one. Roblox. A big pop early. Same thing, like this stock could be a big significant factor in the metaverse. Maybe, maybe not. We'll have to wait and see. But not now. It has hit the declines, the same thing as other stocks that suffered. And we could see that when we looked at the advanced decline line of the NASDAQ stocks and the new highs, new lows. We could see the erosion of NASDAQ stocks early on in November and December of this year, late November, early December. Next one. Snowflake, another one that had a great year going so far, and now it's just underperformed. We want to keep an eye on that. We still love that stock. We anticipate revenues of that stock should grow faster than the market thinks, the analysts expect. Next one. Akami. Akami's doing great right now. It's a stock that is now starting to outperform, and it's been an outperformer in January. They can still be down, but we're not down as much as the market. And when the market rallies, we're in much better shape being in an outperformer than an underperformer. Next one. Google. We can see how good Google is, and since late November, it hasn't really done much relative to the market. Let's call it a market performer right here to a slight market underperformer, but I still want to keep an eye on Google. Next one. Apple. It's going the other way than all those other tech stocks. It's done great. It continues to do great. Although Apple is down, it's down much less than the market, much less than the NASDAQ composite. Lucid. Lucid, another one. From the time they released the information on their first battery car, electric vehicle, the stock has continued to stay above the NASDAQ. It's continued to outperform against the NASDAQ. The next one, Disney. Disney has underperformed the market since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all year. We continue to watch it, but I think and we've talked about issues with Disney. I just think that stock, I don't know if earnings are going to grow faster than everybody thinks, and revenue is going to grow faster than people anticipate. It's gotten to a really big company, and the biggest part of the revenues that they generate are in the media sector. And I just don't know if that revenues from the media can grow so significantly to make this a great outperformer stock. Next one. Hasbro. Hasbro's done better. Don't forget, at the end of October, the beginning of November, Hasbro's chairman passed away through I think he had cancer, and they have a new chairman now, and the stock is starting to do great relative to the rest of the market. The next one. Boeing Aircraft.
Boeing Aircraft is done better, but look, don't forget we're at the bottom end of this chart going back here, and I think this outperformance is more on a defensive nature than an aggressive nature. So I think Boeing Aircraft only outperforms the market when the market goes down. It doesn't outperform the market when the market rallies. And those are the stocks that we really want to keep an eye on. Next one. NVIDIA. NVIDIA has only started to underperform the market lately, but it has had a tremendous run from the beginning of this chart down in April, May of 2020, all the way through December, and now it's starting to roll over. But we really like that stock. Finally, what we've done is we've got 29 stocks that we monitor. And when we're above 50%, the health of the market's great. When we're below 50%, we have to be cognizant that the health of the market's a little bit exposed. And that's why we look at new highs, new lows. We look at advanced decline lines of the NASDAQ composite. But what we've seen, I read this and we looked at it at the middle of January, and we were down here at basically 24%, and now 31% of the stocks are now starting to outperform. We want this number to keep working higher. And some of these stocks are outperforming because as the market's going down, those stocks are not going down as much, or they're starting to rally from a base down here. 네, 오늘은 그동안 버나드 케인이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은 또 어제장 미증시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주가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내용들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다시 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장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급락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미국발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시가총액 대형주들 전부 다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공포 매물이 쏟아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어제 천연가스 관련주, 사료주, 방산주 등 이 전쟁 이슈가 붙은 그런 섹터들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 짚어주시죠. 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반등인데요. 일단 하방 추세가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어저께 전쟁 가능성,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장이 좀 공포감이 휩싸였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뀐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저께 이제 수도 근처에 왔다라는 얘기가 이제 기사에 나왔었는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선물이 이 차트가 잠시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인데 선물이 지금 굉장히 좋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어저께 이제 전저점 자리도 반등을 해줬고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입니다.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간을 어저께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을 장 시작과 함께 그냥 무너뜨려 버렸죠.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이제 15분 봉이고 한 4시간 짜리 캔들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주요한 지지 라인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흐름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지지와 저항에서 전저점 구간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였는데 이 구간을 갖다 그저께 이탈시켰다가 반등 주다가 깨고 내려가면서 크게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도 이제 한 차례 더 밀려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저녁에 마지막으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요 구간에 13,000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13,030포인트 되겠네요. 요 구간을 이제 선을 하나 그어드리면서 요 구간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저항 상단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증시 미국 선물 지수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반등했기 때문에 만약 오늘부터 이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선물 하락에 따른 국내 증시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장이 어저께 반등이 나왔는데 아침에 우리나라 장이 갭 떠서 줄줄줄줄줄 흘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등하는 좀 강하게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반등폭이 또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 시작하면 미국 선물은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두세요. 지금 보면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저항 자리를 돌파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14,000포인트 이 구간을 뚫어내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이 내려오는 하락 트렌드를 벗겨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그런 부분이고요. 항상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을 설명드리면서 트렌드상 하락일 때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 올라왔던 부분이 다시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저점 이탈하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반등은 나왔는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하락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지라인 구간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와줬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14,000포인트만 뚫어내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괜찮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한 4, 5달러 때부터 한 75달러 1차적으로 갈 거고 2차적으로는 85달러 그리고 85불 정도 왔을 때 제가 이제 100달러 그냥 넘길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원유 주봉이에요. 앞에 이제 저항 라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과는 좀 틀리게 이 원유 선물을 롤오버를 갖다가 한 6년, 7년 한 사람들은 없겠죠.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왔다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였던 사람들이 정말 6년간 롤오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아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요 앞에 차트적인 저항은 그냥 심리적인 저항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승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 저항인 100달러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추세대 상단 자리인 저항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여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내려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상승하던 트렌드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인 좀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자라면 90달러 정도, 이 정도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요인들은 인플레이션도 있겠지만 지금 전쟁 이슈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아직 완전히 시장이 괜찮아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시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이나 결국 시장이 어느 시점에서는 괜찮아질 겁니다. 그럴 때는 좀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분할 매수를 조정시마다 해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오프닝 섹터, 그 다음에 조선 섹터들 바닥권에서 이제 돌리는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AK홀딩스라든지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겠나. 바닥권이니까 여기서 많이 눌린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할로 천천히 모아두신다면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나 섹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가 결국 등교를 학생들이 이제 해야 돼요. 3월부터 이제 등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등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17만 명이나 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어저께 이제 좀 안타깝게도 영유아동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부모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원격 교육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관련주들 이렇게 좀 분류해 놓으시고 오늘 수급이 그쪽으로 들어온다라면 단기적으로 또 짧게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어저께 좀 저점에서 살짝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주들도 짧게 시세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이제 수급적인 이야기는 거의 웬만하면 하지 않는 편인데요. 수급은 사실 개인이 많이 사서 올려주든 기관이 많이 사서 올려주든 누가 사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인이 많이 사서 좋다, 기관이 많이 사서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일단 어저께 이제 시장 흐름들을 이제 봤을 때 최근 이제 며칠 동안 수급적인 부분을 이제 봤을 때 개인들이 굉장히 이제 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많이 샀단 말이에요. 어제 1조 1,000억 정도 들어왔고 외인들이 한 4일 연속 굉장히 매도세에 강하게 붙으면서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특이한 점은 이제 이 현물을 이제 많이 팔면서 그러면 선물은 많이 샀냐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풋옵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만 지금 해도 한 540억 정도 되는 풋옵션에 베팅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게 이제 다시 청산을 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괜찮겠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 3월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쌓여가는 추세로 간다라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부분들 좀 부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와줬는데 국내 증시도 좀 오늘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거래대금적인 측면이 어저께 드디어 제가 이제 계속 거래대금이 말라가고 있어서 안 좋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시점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크게 이제 밀리는 시점들의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터지고 나면 반등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빨리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아니면 주말 내에 러시아 이제 압도적인 군사력 차이니까 그냥 빨리 점령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빨리 결정이 어떻게든 나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따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께서 개장 전에 집중해 볼 만한 종목들 체크를 해주셨고 잠시 뒤 9시부터 리드온 홈페이지에서 이주연 전문위원이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무료 방송 시청 원하시는 분들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검색해 주시기,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